네, 안녕하세요, 차르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압구정 4구역 설계공모 DA 안에 대해서 앞으로 DA와 압구정 4구역에서 뚫어나가야 되는 향후 과제, 서울시와 이제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 과제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리뷰를 해보면 압구정 2, 3, 4, 5구역이 지금 설계공모를 했거나 할 예정이고, 그래서 2, 3, 4구역은 지금 완료를 한 상태고, 2, 3, 4,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에 설계 공모가 이제 접수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압구정 2구역 보면 DA가 사무 설계와 ANU를 제치고 당선이 됐었고, 압구정 3구역은 해안과 히림이 붙었다가 히림이 됐으나 지금 다시 재공모를 하는 상황이고, 4구역이 또 DA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압구정 4개 구역 중에 설계사가 선정된 거는 2구역뿐이고 둘 다 DA다. DA 완전 축제 분위기.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DA 나도 좋아하는데 너무 이제 축하드리고. 근데 하지만 이제 왕관을 썼으니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지. 조합원들은 어떻게든 본인들의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표를 찍어 선정을 하게 되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마련한 신속통합계획과 결이 다르구나. 너무 느낌이 다르고 향후에 추진할 때 문제가 많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 그리고 5구역 관전 포인트는 4구역을 지나서 5구역의 관전 포인트는 ANU는 압구정 2구역에 참여했다가 이제 떨어졌고 해안은 3구역에 참여했다가 떨어졌고 4구역 건너는 4구역에 참여했다가 떨어졌지. 저 세 회사도 당연히 뭐 굉장히 훌륭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그래. 자기가 이제 실패했던 요인들을 분석하고 당선됐던 안들을 잘 이제 리뷰해서 아주 좋은 안을 들고 오지 않을까. 나는 지금 여기서 정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거 임대나 분양을 차별화되게 완전히 차별로 낸 애들이 될 것 같아 또. 그러니까 지금 2, 3, 4구역의 모든 구역들의 특징이었지. 그렇지. 우리 채널쿱에서 말씀드릴게요. 필승 전략. 필승 전략. 조합원들만 바라보시라. 조합원님들 그 바라보시는 그 모든 문구와 그 계획 내용들. 일단 여기서 가장 핵심은 분양주택과 조합원 임대. 주택,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분리하시라. 그게 공모의 포인트. 결과지. 다 그렇게 해올 것이다. 이번에는 당연히. 그리고 다들 70층 해올 것이다. 그러니까 압구정 4구역 우리가 리뷰하면서 본 건데, 이제 건원 정림 뭐 이쪽 계획안 토모는 배치도가 없었지만 건원 정림은 그 계획가로서의 마지막에 그것들을 놓지 않았어. 어떻게든 임대나 분양을 같은 단지로 묶고 건물 외관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임대랑 분양, 그 조합원들 이 단지를 차별화하지 않으려고, 좀 입지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떻게든 계획가로서, 건축가로서의 마지막을 갖고 있었는데, 뒤에는 딱 진짜 당선만을 좀 노렸던 요 포인트가 좀 차별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A가 2구역도 됐어. 이제 2구역은 우리가 리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앞서 설명했듯이 한강으로 넘어가는 계획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저 공공보행 통로와 한강으로 넘어가는 입체 교행교를 계획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시를 했지. 그다음에 신사근린공원은 저 구석으로 그러니까 한강변으로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디자인 타워 배치나 수변 커뮤니티 배치 구간들을 이제 한강변으로 배치를 해서 계획을 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굉장히 많은 동수의 50층 내외에서 계획을 하도록 유도를 했어. 왼쪽에 보이는 게 신속통합기획에서의 조감도. 근데 오른쪽에 DA 당선안은 5개 동. 5개 동. 일단 동수가 확 줄었지. 그리고 다 50층. 아직 2구역 이때까지는 다 50층이었어. 50층으로 했던 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여러 동으로 이제 분산 배치해서 특화 디자인을 하는 거 유도시켰는데, 실제로 이제 건축 설계들은 다 저렇게 뭔가 동수를 줄여갔다. 그래? 근데 저기 5개 동이 맞죠? 저기 임대 분양동도 어디 있는 거 아닌가? 뒤에 숨어있지. 저기 뒤에 살짝 고개만 지금 내밀고 있는데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게 해놓거나.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그럼 이제 5개 동보다 더 많은 동이겠네. 그치, 8개 동. 8개 동. 조합원용이 5개 동. 조합원용이. 그래서 이제 이제 사구역 같은 경우도 신속통합기획에서 이런 토지용을 유도했는데 당선안은 토지용 계획을 그대로 지켰어.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그 3구역과 다르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 이게 3구역의 어떤 문제점 그때 이슈가 됐던 것들을 반면교사에서 토지용 계획은 그대로 갔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쟁점이 이제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쟁점들이 있어서 그 쟁점들 한 5개 정도 짚어볼 예정이야. 오케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소셜 믹스. 소셜 믹스 우리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필승 전략. 필승 전략이자 이제 가장 넘어야 될 산이 되겠지. 그래서 보면은 진짜 DA안은 가장 다른 안들과 다르게 너무나도 차이나게 그치. 분양 임대동을 계획을 했어. 건물의 외벽의 형태, 디자인, 층수 모든 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좀 너무하다. 계획가적 입장에서 그지? 너무하다 싶은 정도로 차이가 났는데 이게 이때만 사고연만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이게 이제 가능한지 이건 따져봐야 돼. 근데 서울시가 저 소셜믹스, 그러니까 임대동을 별도로 계획하는 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해. 지금? 지금. 아 그래.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거 작년에 4월달에 2022년 4월에 소규모 고품질 임대주택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문제로 삼았던 게 혼합 단지, 그러니까 임대동이랑 분양동이 섞여 있는 이런 단지에서 이런 소셜믹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발생을 한다. 이게 우리도 이제 기사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 뭐 그냥 뭐 임대동이 있으면 담벼락 쳐놓고 못 오게 하고. 또 이제 저렇게 아예 동으로 분리를 해놓으면 애들이 안다는 거지. 초등학교 가서 몇 동 살아? 아 나 105동 살아. 임대동에 사네. 임대동 사네? 저기랑 놀지 마. 부모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무슨 거지? 뭐 이런 얘기도 한다며. 굉장히 충격적인. 근데 나 지금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여태까지 그 2구역부터 3구역, 4구역에서 공모 때 한 모든 그 제안서들이 완전 혼합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 다 별동으로 지금 준다고 계획이 돼 있지 않았어? 이건 왜 그랬지? 그러니까 당선된 안들은 그랬고 가령 뭐 3구역의 해안 아니다든지 이번에 뭐 권원이나 이런 안들은 분리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 아 그래? 근데 이제 DA만 아주 명시적으로 그다음에 그 3구역에서는 히리만이 명시적으로 소셜 믹스를 안 하겠다라고 아예 박아서 내놓은 아니었던 거지. 아무튼 이렇게 그 차별의 방법들이 동을 분리한다든지 아예 뭐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어떤 디자인을 구분한다든지 아예 뭐 발코니 확장이나 창호 소재도 임대동은 구분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저 그림에서 지금 서울시는 저 오른쪽에 완전 혼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조합이나 건축 사무소에서는 그 단지 내 혼합이나 코어 분리도 아닌 왼쪽에 단지 인접형이잖아. 아예 바깥 단지에다가 하겠다는 그러니까 너무 끝과 끝에서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시는 완전 혼합, 조합은 완전 분리. 단지 인접도 아니야. 아예 밖에다가. 그게 차이인 거지. 그래서 서울시가 그 대책으로 내세운 게 완전한 소셜 믹스를 하겠다. 앞으로는 차별 요소를 전면 퇴출해서 분양 임대 세대를 완전 혼합하겠고 그거의 입주자 편의를 개선하겠다라는 걸 발표했어. 그리고 그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동호수 동시공개 추첨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양 세대, 그러니까 조합원분을 먼저 배정하고 남는 거에서 임대주택을 뽑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순서 없다. 모든 그 분양과 임대 조합 다 합쳐서 동시에 공개 추첨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어. 근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분리하겠다고 DA가 계획을 한 거지. 그거에 대한 간극 어떻게 줄일 수 있어? 나는 항상 우리가 많은 다양성 속에서 살고 있잖아. 정말로 이번에 우리가 신속통합계획도 그렇고 또 국토부의 발표도 그렇고 상당히 어찌됐든 간에 주택 공급이 지금 필요하다는 취지의 목적에서 그 행정에서 인허가상에서의 탓은 돌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소셜 믹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맞춤식으로 차별화되게 가져가야 될 퇴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거를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이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다양성이라는 게 나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나는 오히려 반대야. 정확하게 그냥 완전 혼합이면 혼합으로 가야 된다고 강하게 규제를 해줘서 저렇게 건축 그 공모 사업이나 이럴 때
다른 의견이 안 나오게 잡아줘야지 사업에 갈 수 있지. 알아서 해라? 그럼 어느 조합이든 마찬가지지. 다 단지 내 배치, 그 다음에 소셜 믹스, 아 이거 너 개나 줘. 난 소셜 믹스 안 할 거야 라고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좋아, 재밌어지고 있어. 이게 아닌데 왜 그 지금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것들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왜 그렇게 모든 규제와 정책을 펴서 다른 오히려 더 빨대 효과를 유발하고 오히려 경기도 쪽에 더 개발이 어렵게 만들고 하는지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이제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봐, 패러다임을. 약간은 좀 특별해적인 관점에서, 특수적인 관점에서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라고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찬성과 반대가 나눠서 참 재밌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정비 사업이라는 거야. 민간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공공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주고 그러니까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도시계획 사업이고 그에 따른 혜택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정비 사업이고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은 정당하다. 서로 용적률을 낮추더라도 정당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야. 개입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개입에 대한 것이 일종의 여러 수단 중에 공공기여가 있고 그럼 그 공공기여에 대한 것은 지역 맞춤식으로 해당 민간 사업 시행자 보면서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인데 두 번째 문제는 이 원칙 그리고 앞에 우리가 3구형에서 히림이 봤던 용적률 300%냐 360%냐 이것들은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타겟된 정책이 아니라는 거지. 서울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이라는 거야. 근데 단순히 그냥 한 단지만을 위해서 이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서울시 전체를 펴놓고 뭔가 다시 논의와 다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서울시의 정책은 소셜 믹스는 그냥 완전 혼합형 완전 혼합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용적률은 300인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개별 단지가 요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지. 나도 거기에 동의해. 그거를 어느 것에서 열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건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책이나 방향성은 오히려 더 법제화하든 기준을 딱 마련을 해줘서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나머지를 해라 이런 것들이면 찬성이 되는데 소셜 믹스에 대한 큰 이건 우리가 많은 문제점들을 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여태까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서 살고 있던 차별화에 대한 문제, 뭐 놀이터를 쉐어하지 못해서 뭐 우는 아이들, 그 다음에 거지라고 놀림받는 우리의 애들 이런 문제들을 봤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건 안 된다라고 정책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나는 그 무조건 어떤 특정 단지,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넓혀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셜 믹스를 안 해. 그러면은 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같은 것들을 뭐 조례로 따로 정하든 뭘 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더 이상의 비용을 내라든지 부담금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단지들을 우리는 돈을 더 내서라도 소셜 믹스에 대한 이런 방침들은 좀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라든지. 근데 그럼 그 생각은 좀 위험한 것 같아. 돈을 내서 사회적 문제를 계속 용인해 준다는 얘기잖아. 아니 이건 예시잖아 예시. 예시잖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넘어가자고. 그러니까 DA가 이거를 처음 한 게 아닌 거지. 압구정 2구역을 보면 저 밑에 그 압구정로변에 접하는 세계동 굉장히 저 꼬마 빌딩 같이 뒤에 비하면 꼬마 빌딩 같은 지식산업센터 같이 죠. 그렇지. 저 세계동은 분양 임대로 몰아버린 거야. 그리고 5개 동은 조합원용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2구역에서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됐어. 그리고 히림이 3구역에서 또 마찬가지로 준주거 지역에 몰아서 당선이 됐고 4구역에서도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된 거지. 저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이렇게 해와서 당선이 됐고 오히려 나는 권원이나 다른 데들이 이렇게 안 했던 게 굉장한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나는 지금 앞에 이제 히림이 360%까지 가는 안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것도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건축 설계 공모의 창의적인 계획 아니냐, 아니면 정책에 반하는 뭐 무리수냐의 경계선에 있는 이제 내용인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DA도 분명 알았겠지. 그럼 나는 근데 이거를 설명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저 임대 분양을 저렇게 분리를 하는 게
정책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이제 관철시키겠다. 이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없어. 지금 그 압구정 2구역부터 4구역까지가 너무 다 공모 사업이고 경쟁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표를 내는 조합원들의 입맛에 맞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 당선되고 보자. 당선되고 뭐 조정하면서 서울시의 입맛에 맞춰보자 라는 게 우선이 되지 않았을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깨지면 이 소셜미스라는 게 깨지면 저 건축 설계안 전체가 깨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리스키한 소셜미스가 안 되는 완전 혼합으로 가버린다면 저 설계안 전체가 흔들릴 텐데 이건 너무 좀 설명이 없지 않았나. 그럼 서울시의 입장은 지금 이 소셜 믹스라는 부분을 우리가 3구역에서 봤던 용적률 360%의 문제같이 크게 보고 있다는 거야? 내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360보다 이 분리가 더 힘들걸? 그 정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결국에는 다시 다 완전 혼합으로 가면서 전체 배치 계획이나 건축 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흔들리겠지. 흔들릴 것 같은.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다. 나는 혹시 소셜 믹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아주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소셜믹스가 맞다 틀리다를 논의할 수 있어. 그리고 특히 강남에서 그게 맞냐 틀리냐 얘기할 수 있지. 나도 맞다고 생각해. 아니 강남에 임대주택이 저기 한 동에 얼마짜리야. 그러니까 집 하나가 몇십억 할 거 아니야. 그거를 임대주택 그 대상자가 들어간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이런 문제 얘기는 항상 되어 왔어. 그리고 소셜믹스가 가능하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 우리 반포자이에서도 시프트가 공실인 경우들이 꽤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어쨌든 서울시 전체적인 정책으로서 논의되어야 되는 거지. 왜 그러니까 개별 단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문제는 지금 3구역은 용적률을 초과하고 아예 규정을 어겼다고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태클을 걸어서 재공모를 갔잖아. 그럼 얘는 뭐 재공모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건가? 아직 재공모까지는. 그러니까 재공모를 하라고 뭐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진 않았으니 이거 공모는 결정이 됐겠지. 하지만 저한대로 못 갈 것이다. 좀 서울시에서는 조금 뭔가 좀 얘기가 있나 보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한 얘기니까 우리 소셜믹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지금 강남이나 이쪽에 대해서의 디테일한 소셜믹스에 대한 문제점들, 아까 얘기했던 뭐 소셜믹스 단지의 미분양 문제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두 번째는 높이야. 신속통합기획에서는 한강변은 20층. 원래 저기 15층이었어. 예전에 한강변 척혀 건물은 15층으로 제한이 있었거든. 근데 그걸 20층으로 완화하고 또 높이도 50층을 35층이었던 건 50층 내외로 완화했어. 근데 그거를 이번 안들은 다 70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근데 이제 신속통합기획을 보면 높이 같은 경우는 문구가 저렇게 돼 있어. 한강변 입지 특성 및 경관 우수 디자인을 고려하여 창의혁신 디자인의 경우 유연하게 높이 계획을 투입할 수 있다. 창의혁신 디자인이라는 게 포인트인 거지. 근데 이제 서울시가 생각하는 창의혁신은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야. 듣도 보도 못한 디자인이어야 되는 거지. 누가 봐도 멋있다. 이런 수준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DA에서 해온 이 건축 설계, 이 디자인이 난 멋있는데? 멋있어. 멋있어? 난 좋아. 아니 멋있는데 이게 창의혁신 듣도 보도 못한 수준인가? 근데 저 창의혁신이라는 거는 너무 주관적인 거잖아.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반대가 그거 딱 그 부분이야. DA나 조합원들은 이게 충분히 창의혁신 디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하지만 그 판단은 주관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저걸 판단할 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당연히 주관적이니까 저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생각했던 이제 70층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전에 공모하고 하면은 다 50층 내에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 근데 3구역 이때부터 70층이 나오는 게 서울시에서의 그 고도 제한이나 높이에 대한 것들이 여의도 발표를 하면서 많이 풀어져서 저 영향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근데 그게 이제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70층이면 서울에 70층짜리 건물이 몇 개나 있을까? 63빌딩을 기준으로 하면 63빌딩 우리가 좋아하는 몇 개 안 돼. 진짜 옛날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상복합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의도의 파크원 같은 게 뭐 60 몇 층, 69층인가? 그 정도 될 거야. 그리고 이번에 청량리 4구역 개발한 게 아파트 지은 게 65층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 롯데월드 타워 저걸 제외하면
최근에 지은 아주 핵심적인 건물 몇 개 동이나 70층인 거야. 높이로 따지면 그 한 개 층을 3m로만 잡아도 200m 넘잖아. 저거 아마 한 200. 근데 그 압구정 같은 경우는 3m가 아니라 저거 다 4m 될 거거든. 층고가. 그러면은 거의 한 300m 가까이 돼. 근데 그런 건물이 거의 없어 서울에. 그러니까 창의혁신이라는 거지. 아니 반대라는 게 창의혁신을 해야 높이를 풀어주는데 높이를 지가 마음대로 풀었어. 창의혁신을 전제로. 근데 창의혁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높이도 깎일 거라는 거지. 세 번째 이슈는 통경축. 아까 이제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성수대교 어디쯤에선가 이제 바라보는 통경축을 고려해서 거기를 그 부분을 낮춰라. 얘기를 했는데 저 참을 수 없잖아? 왜?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선을 이렇게 제시했으니 선을 내가 따봤어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 보고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거잖아. 그래서 보니까 성수대관 중간쯤 저 IC가 이렇게 갈라지는 욕하는 거야 아이씨? 아니 그건 아닌 거거든. IC가 갈라지는 부분쯤에서 바라본 것 같고 어디를 본 건지 잘 모르겠어. 내가 못 찾은 것 같아. 뭐가 있겠지. 아무튼 거기서 봤을 때 저 통경축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나는 왠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거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아무튼 어딘가에 이렇게 벽처럼 안 보이고 뭔가 시야각이 뚫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계획에서는 저렇게 지금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저 축을 살리려고 했는데 이 당선 안에서는 그 축이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특히 이제 저 한강변에 나와 있는 저 두 동 있잖아. 저 두 동 같은 경우가 서울시는 척혀를 20층이라고 했었는데 저 반대로 당선하는 저 두 켜가 가장 높고 상징적이겠지. 그래서 이 간격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가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네 번째는 이 4구역, 5구역 계획의 핵심은 저 조망 데크였어. 한강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조망 데크로 올라가서 한강변을 보게 한다. 그 문제는 조망 데크는 다 조성하기로 했어. 근데 문제는 한강변으로 가는 저 길이 뭔가 뚫려 있고 개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려도가 잘 안 보여. 이 당선 안에서는. 그렇지. 그 조망 데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공원이잖아. 그러니까는 아예 열려 있는 공간인데 마치 그 당선작에서는 그 단지 내 공원처럼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저렇게 조성이 되면 저 경계부의 단지에는 못 들어가게 이렇게 벽이 세워져 있거나, 그치, 담벼락이 세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 공원에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담벼락이 서 있든 아니면 뭐 아예 길을 처음 오는 사람은 찾지도 못하게 뭔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든 분명히 뭐 펜스랑 이렇게 조경으로 해서 완전히 분리시켜 놔야겠지. 단지 내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서울시는 그걸 참지 않을 거야. 그렇지. 공원 가는 길을 명확하게 일반인들이 갈 수 있게. 이 단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 체계를 다시 짜오라고 하겠지. 마지막은 이제 서울시와의 관계는 아닌데 서울 신속통합기획과의 관계는 아닌데 어쨌든 4구역에서는 5구역이 저 가운데 화살표되어 있는 저 부분을 비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비웠다. 하나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전제해서 계획을 짰는데 5구역이 과연 그렇게 나올까? 그치. 저 이제 5구역 세계공무원들의 관전 포인트지 이거는. 저 DA 안은 선정이 됐어. 4구역의 안은 DA 안으로 선정이 됐고 그 안은 저 가운데를 비웠어. 그럼 저기를 같이 비우자로 갈지. 저기를 비운 데를 우리가 잘 보일 수 있게 안을 짜왔어요.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뭐 역공을 나갈지.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DA가 예상한 5구역의 건축 계획안은 뭐 대충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 그치. 그리고 뒤에 후발주자로서 이제 그 메리트가 있는 거지. 그래?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5구역의 관전 포인트다. 이거 재밌는 것 같아. 아무튼 봤듯이 4구역은 5구역이랑 맞닿아 있어. 단순히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퍼즐이 서로 맞듯이 데칼코마니 같이 딱 돼 있어서 저 두 개를 또 합쳐야 겨우 2구역 정도 되려나? 면적도 이제 그렇게 그 두 개를 합쳐야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5구역을 봐야 된다. 5구역과 같이 완성이 된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그 10월에 해양과 ANU와 권원이 맞붙게 되는 상황. 이번 달이야. 그럼 얘는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7일에 9월 27일에 설계공무원들이 제출이 됐대. 됐대. 그럼 10월 초에 이거를 조합원들한테 오픈을 하겠지.
그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뭐 뭔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결과들이 나오겠네. 오픈이 되고 그 이제 그거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고 투표하는 건 10월 말? 10월 말, 11월 초 뭐쯤 되지 않을까? 그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BA가 당선이 됐으나 이제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할 시점이 왔다. 그래서 좋은 결과,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오구역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각자. 나는 해안이 됐으면 좋겠어. 왜? 아니 신속통합 기획을 한다고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도 했고 공부도 했을 거고 서울시와 아까 신속통합 기획을 하면서 많은 계획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건축 사무소긴 하지만 이제 도시계획적 맥락이나 서울시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가 됐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야지 가장 빠른 사업으로 될 수 있어서 조합원한테도 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3국에선 떨어졌지만 다시 해안이 하나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 왜 3구역 재공모에서 해양이 될 수 있지. 그럼 두 개도 했으면 좋겠어 해안이. 나는 꼽자면 ANU. 그러니까 건축 설계 쪽, 특히 이제 주택 쪽에서 보면 주택 설계에서는 원래 건원하고 토문이 전통적인 강자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신흥 새로 떠오르는 강자가 이제 ANU랑 DA 이런 회사들인데 특히 ANU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정책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 오히려 서울시 정책을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할 정도로 서울시 정책을 잘 맞춰. 근데 그렇게 잘 맞췄다가 지금 2구역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제 5구역에서는 서울시 정책도 잘 수용하면서 조합원들의 니즈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안을 들고 오지 않을까. 2구역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갈고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서 충분히 아주 좋은 결과물을 들고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 나는 건원이야. 건원. 오 하나씩이네. 하나씩 뭐 있어서 마지막 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건원이었어. 그 아까 두 사람이 얘기했던 거 뭐 서울시 정책 방향 앞으로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력 우리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 그건 개나 줘버려야지. 조합원들을 위한. 지금은 그 다음은 일단 당선된 다음의 얘기잖아. 그렇지. 이건 조합에서 주최하는 거고 그 분명하게 그 필승 전략과 조합원에 대한 어떤 고려를 우리는 건원이 제일 잘 해낼 거라고 난 판단해. 오히려 해안이나 ANU는 서울시 정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에 특화되는 거는 이 공모에서는 별로 중요치 않아. 당선이 안 되더라고. 우리가 경험을 해봤어. 그렇지. 재밌겠다. 우선은 저것도 결과를 한번 나중에 보자. 자, 알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뭐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